안녕하세요. 혹시 시용기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식 채용 전에, 뭐랄까, 일종의 테스트 기간 같은 건데요. 네, 그렇죠. 서로 맞춰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 채용이 안 된다면 그 결정은 과연 얼마나 정당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 이 중요한 법원 판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딱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시용 기간 중 본 채용 거부가 그냥 뭐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법적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이 사건에선 그 평가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당신이 뭘 알아야 하는지 좀 자세히 밝혀보겠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시용 기간에는 일반 해고보다는 좀 더 자유롭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회사 입장에선 약간 해약권 유보 상태, 뭐 최종 결정을 잠깐 보류한 거니까 길어진 면접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네.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판결 내용을 보면요. 물론 시용 기간 중 본 채용 거부. 이게 일반 해고보다는 조금 폭넓게 인정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무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수준, 즉 상식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용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직원의 실제 업무 능력이나 자질, 뭐 인품, 성실성 이런 걸 평가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적격성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에 합당한 답이 없으면 시용 기간이라도 이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좀 별로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은행은 근무 평가를 실시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죠. 근데 판결 자료를 보니까 그 방식이 좀 이상해요. 각 지점별로 C나 D 등급을 받을 사람 수를 미리 정해놨다고요. 네, 이건 뭐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과락할 사람 수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법원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 평가 방식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평가 지침이 있잖아요. 그걸 평가가 다 끝난 뒤에야 배포를 했어요. 네. 평가 다 하고 나서요? 규칙을 나중에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판결문 표현을 빌리자면 어수선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기준도 모르고 평가를 받은 거죠, 사실상. 둘째는 평가 기간 중에 평가자가 바뀌기도 했고요. 평가자도 바뀌고 네. 평가자가 상이한 점. 셋째,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 직원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 능력이나 성과 이런 걸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순위만 매기려고 했다는 거죠. 상대 평가 위주, 구체적인 업무 능력 및 자질 내용 평가 부족.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줄 세우기만 했다? 그렇죠. 뭐랄까 달리기 시합 하는데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지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었는지는 전혀 안 본 거랑 비슷해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원이 이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과정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니까 해고 시점 관련해서 변론주의라는 좀 어려운 법률 용어도 잠깐 나오던데 이건 이 사건 핵심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그건 이제 소송 진행 방식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부분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딱 주장한 내용만 판단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부당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이야기나 제출된 자료들을 쭉 봤을 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 취지가 보이면 법원이 그걸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딱 짚어 말하진 않았어도 맥락상 그런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직원이 해고된 시점이 부당하다는 걸 법률 용어로 써가면서 명확하게 주장하진 않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니 그런 불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에 참고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만약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모든 법률 용어를 완벽히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당신의 주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네요.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그 과정, 특히 평가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 이번 사건처럼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시용 기간 중이시거나 혹은 직원을 시용으로 채용하는 관리자 입장이라면 이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량권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시용 기간이라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또 공정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예를 들어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로 직원의 성과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요. 아, AI 평가요. 네. 그러면 이런 시용기간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데이터 기반 평가라는 새로운 방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편향이나 불공정성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